첫 번째,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준선입니다. 현재 기준선만 따로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준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26일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균한 값이에요. 이동평균선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만약에 26일 이동평균선이 있다. 26일 기준선이 있다. 뭔 차이냐? 26일 이동평균선은 26개 캔들을 평균한 값이에요. 뭐 종가로 이걸 평균을 냈느냐, 뭐 시가로 냈느냐, 뭐 가중치를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26일 캔들 전체를 평균한 값이고, 기준선은 26개 캔들 중에 최고 고점과 최고 저점을 평균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값이 아니죠. 먼저 기준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에요.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관점. 그러니까 기준선을 이렇게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캔들부터는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탔죠. 올라탔으면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매수가 되는 거예요. 매수가. 그리고 이 기준선을 깨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기준선만 가지고도 거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선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거나, 여러분들 피보나치를 활용한다거나, 그러면 어떠한 정확한 타점도 나오겠죠.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타임이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품을 봤었을 때 진행되고 있는 게 매수냐 매도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목균형표의 26일 이동평균선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동평균선보다 얘가 저는 굉장히 좀 신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래하기가 좀 편합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최고 고점과 최고 저점의 평균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최고 고점이었어요. 그죠? 최고 고점이고 최저점이 지금 여기였어요. 근데 캔들이 26개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고점이 이제 캔들이 하나가 가면서 내려왔죠. 여기로 내려왔죠. 최고 저점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졌죠. 그러니까 26개 캔들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26개 캔들 딱 이렇게 개수를 정해서 이 캔들 개수 중에 무조건 최고 고점과 26개 중에 최저점, 여기에 평균값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만큼 뒤로 밀리겠죠. 밀리면 어떻게 돼요? 고점이 내려왔죠. 고점이 내려오니까 기준선이 내려가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최고 고점 여기고 최저점이 여기에요. 근데 이 최고점과 이 최저점 아직 캔들이 이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계속해서 일자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6개 이후에 이제 캔들이 고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선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평균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캔들 개수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앞으로 기준선이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내가 수익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캔들이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내려갈 거이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더 갖고 가도 되는지, 여기서 일단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26개 앞으로 기준선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냥 기준선 위에 있으면 일단 매수구나,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떠한 타점을 활용해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기준선을 캔들이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갈 때, 조정 줄 때 매수, 어떠한 기준선을 깨고 떨어질 때, 조정 줄 때 매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선. 다음은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활용 방법은 어떻게 보냐면 이 기준선입니다.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전환선이 하향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이 형성이 된 겁니다. 또 이 구간에서는 보시게 되면 기준선이 계속해서 전환선이 아래에 있다가 기준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는 순간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온다 해서 여기에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타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드 크로스, 뭐 여러분들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아시니까 골드 크로스,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선은 기준선의 보조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위에 형성이 되고 있다가 드디어 여기에서 데드클로스가 났어요. 데드클로스가 나니까 어쩌다? 더 이상 상승에는 제한적이고 앞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언제 들어가느냐? 기준선을 캔들이 깨고 떨어질 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기준선을 캔들이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좀 더 나는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전환선을 하나 더 넣어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탔을 때 그때는 강력한 매수 신호. 반대로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전환선마저 이 기준선 아래로 데드 클로스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 강력한 매도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름대예요. 구름대는 선행스팬 1이냐 2로 따진다고 그랬죠. 현재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선행스팬 1입니다. 파란색이 선행스팬 2예요. 선행스팬 2가 선행스팬 1보다 위가 있으니까 파란 이렇게 구름대가 형성이 돼요. 파란 구름대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음운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빨간 구름대를 양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구름대 같은 경우에 음운의 구름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어떠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저항선 역할. 양운의 위는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지저항 역할도 한다. 일단 구름대가. 두 번째는 어떠한 음운을 강하게 이렇게 캔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양운을 만약에 강한 음봉으로 이렇게 깼다. 그러면 강한 매도세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봐요. 그리고 이 구름대 안에서는 거의 비무장지대다. 정말 스캘핑으로 거래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름대 위로 음운인데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캔들이 그럼 여기에서 매수 잡아서 여기에서 청산. 반대로 떨어진다. 여기에서 조정 줄 때 들어가서 여기에서 청산. 이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대의 폭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구름대의 폭이 넓죠. 넓었을 때에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거고 구름대가 폭이 이렇게 좁을 때에는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구름대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폭을 형성됐을 때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름대 같은 경우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음운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통 매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양운인데 이렇게 떨어진다. 일단 여기에서는 매수로 대응. 근데 만약에 양운 안으로 들어왔다. 일단 손절이지만 거의 본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매도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양운의 하단이 깨져야만이 여기서 비로소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음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매수 시그널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음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운 상단을 뚫어야 돼요. 계속해서 음운 상단까지는 여러분들은 저항선으로 보시면 돼요. 저항선. 양운 하단은 계속해서 일단은 지지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의 음운 같은 경우는 윗선, 선행스팬 2 모두 저항선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양운의 같은 경우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모두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추세가 바뀌는 것은 아예 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었을 때 내지는 이 구름대를 하향 돌파했을 때, 그래서 음운을 상향 돌파, 그러면 강력한 매수다. 양운을 하향 돌파, 강력한 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운의 윗선, 아래선, 그러니까 음운 구름대는 모두 다 저항선이다. 양운의 구름대는 위에 선, 아래 선은 지지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의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은 말 그대로 26개 캔들 뒤로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캔들에는 후행스팬이, 현재 캔들에는 후행스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현재 캔들에 26개까지만 후행스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과거 차트니까 나오는데 실제 차트면 여기에서 26개 뒤에까지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표시가 되지 이 나머지 선들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후행스팬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그려졌죠. 캔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졌죠. 이걸 이대로 뒤로 백을 한 게 바로 후행스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후행스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냐면 이 후행스팬이 캔들이 이 후행스팬을 하향 돌파를 하면 26개 이후에 다시 캔들은 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행스팬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크게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를 심도 있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쓰셨을 때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일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후행스팬을 어떻게도 활용을 했냐면 이런 추세, 어떠한 후행스팬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또 거래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뚫리면 하방, 올라타면 매수, 이렇게도 활용을 했다라고 책에는 나옵니다. 책에는 나오지만 여러분들 후행스팬은 우리가 사실상 사용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기준선을 활용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구름대를 활용하는 매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또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지난 과거 차트를 가지고 일목균형표 기준선만 놓고도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시고 기준선과 전환선만 놓고도 차트를 분석해 보시고 다 빼버리고 아까 같이 저처럼 구름대만 놓고 또 분석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스타일에 맞는 걸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걸 다 써야 된다는 어떠한 조건 같은 건 없어요. 현재 매매하는 스타일이 나는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기준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돼요. 모든 투자자분들 어떠한 매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만 활용해도 되고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해도 되고 구름대만 활용을 해도 되고 이건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제가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매매 스타일에 맞는 것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께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걸 욕심에 다 갖다가 쓴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는 어떤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